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2017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이 현대산업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간공학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인간을 위한 설계다. 인간을 위한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계나 작업 환경을 설계할 때 누구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인간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게 인간공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공학이 요즘 왜 중요시 되는가? 이유가 아닌 겁니다. 1번, 인간 존중 사상에서 볼 때 종전의 기계는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죠? 과거의 기계가 인간을 고려한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맞고요. 생산 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합리화를 위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기 편리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는 자동화된 생산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죠? 인간과 기계가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기계를 다루면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연구될 필요성이 더 대두되었는 것도 맞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근로자의 실직,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자, 실직을 때문에 인간공학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적합한 그죠. 특별히 직업병을, 인간공학을 설계했기 때문에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간과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게 인간공학이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틀린 설명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직업적 노출 기준에 피부 표시, 스킨 표시가 첨부되어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피부 표시를 첨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옥타놀 물 분배 계수가 낮은 물질이 아니라 옥타놀과 물의 분배 계수가 높을 때 피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그죠? 요게 옥타놀 물 분배 계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피부 흡수가 용이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한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반복하여 피부에 도포했을 때 피부에 도포한 것만으로 전신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맞죠? 손과 팔에 의한 흡수가 몸 전체 흡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물질 맞고요. 동물의 급성 중독 실험 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이 낮다라는 건 피부로 조금만 흡수되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 2, 3, 4번은 맞는 답이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의 필기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산업 피로를 측정할 때 전신 피로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자, 우리가 전신 피로를 측정할 때는 작업이 종료된 후 회복기의 심박수를 측정하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전도는 뭐였죠? 국소 피로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근전도였죠. 이것도 필기에 출제가 되니까 함께 기억하시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나. 요거는 굳이 우리 암기 안 해도 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위생 또는 산업안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있는 정부 부처, 단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 안전과 위생 파트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는 고용노동부죠. 그리고 연구소나 부설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죠. 작업 강도가 높은 근로자의 그죠? 근육의 호기적 산화로 연소를 도와주는 영양소는 이렇게 강도가 높은 육체 작업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1 또는 티아민이다 라고 하죠. 그죠?
자, 근육노동 시에 특히 주의해서 보급해야 할 비타민이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인 A 사업장에서 연간 25건의 재해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수율은 얼마입니까? 했고요. 하루 9시간씩 1개월에 20일을 근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수율의 공식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라고 했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곱하기 10에 6승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600명 곱하기 작업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9시간 곱하기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요. 1년은 몇 달이죠?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총 근로시간수가 되고요. 위에는 제 건수죠. 사상자는 필요 없죠. 그죠? 건수가 25건이고요. 곱하기 10의 6승,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9.2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극취라는 건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의 수용성 가스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 섬유 옷감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눈과 코를 자극하고요. 동물 실험 결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집 증후군에도 영향을 주는 물질이죠. 바로 포름알데히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직업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직업성 질환은 재해성 질병과 직업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장기적 경과를 가지므로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죠.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 자, 이게 아픈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한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은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고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죠. 임상적이나 병리적인 소견이 일반 질병이나 직업성 질환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다라고 해야 합니다. 직업상 업무로 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원발성 질환이다라고 합니다. 합병증은 원발성 질환에서 떨어진 다른 부위에 같은 원인에 의한 제2질환을 일으키는 걸 합병증이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설명은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유해물질의 허용 농도의 종류 중에서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기준, 그죠? 제일 높은 꼭대기의 농도다. 그래서 천정할 때 셀링의 약자 C를 붙인다라고 했다. 그죠? 답은 3번의 TLVC가 되겠습니다. 또는 최고 노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서 물리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 물리적인 인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시간 시간가 중 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고열, 이렇게 두 가지가 물리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 답은 3번의 소음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보건관리자는 어디가 얼마만큼 위험한가?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맞죠? 그죠? 작업 중지, 재개. 이렇게 작업을 중지하고 재개하는 건 안전 쪽이죠. 사고 날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라, 재개하는 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및 지도 조언, 나머지는 맞는 항목이죠.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해설에 있는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피로의 일반적인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피로할 때는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 맞다, 그죠? 고단하다라는 건 주관적인 느낌이죠. 고단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옵니다. 생체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죠? 체내에서 화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피로할 때는 화학적인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죠. 틀린 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채택한 산업위생 전문가 윤리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죠?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하나 빠졌다면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빠졌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암기법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전문가의 윤리는 전문, 그죠? 전문가의 책임이고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고요. 고기 대접, 그랬죠. 그죠? 고기는 고객과 기업에 대한 책임이고요. 대접은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적 작업 능력 PWC가 16인 근로자가 물체 운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대사량이 주어졌다, 그죠? 이 테스크가 되겠죠, 그죠? 이 태스크가 현재 7이다 주어졌고요. 휴식 시 대사량, 이 레스트가 된다, 그죠? 2가 되겠습니다. 휴식 및 작업 시간을 가장 적절히 배분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T레스트는 이 레스트죠. 휴식 시 대사량 마이너스 이 태스크죠. 작업 시 대사량 분의 이 맥스인데요. 이 맥스는 PWC의 3분의 1이다, 그죠? 마이너스 이 태스크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식 시 대사량 2.0 마이너스 작업 시 대사량 7이죠. 분의 PWC가 1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Emax는 3분의 16 하면 5.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ax 마이너스 이 태스크 작업 시 대사량이죠. 곱하기 100 하면 33.4%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 그죠? 이게 휴식 시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60분 중에서 33.40% 휴식하라는 거죠. 0.334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대략 20분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면 작업 시간은 60분 중에서 휴식하는 20분을 빼면 4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떤 작업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작업 대사율 RMR을 구하려고 합니다. 작업 시에 소요된 열량이 5000이고 기초 대사량이 1200, 안정 시 열량이 기초 대사량의 1.2배인 경우에 작업 대사율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자,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 해도 되고요.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 소비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 소비 에너지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대사량이 1200이다 라고 해서 1200분의 작업 시 대사량이 5000이죠. 마이너스 안정 시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의 1.2배다 했으니까 기초 대사량 1200 곱하기 1.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97이고요. RMR 단위 없죠, 그죠? 만약에 실기라면 퍼센트 같은 거 붙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이 2.97,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누적 외상성 질환의 발생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근골격계 질환 또는 누적 외상성 질환 CTD의 발생 요인은 반복적인 동작이죠.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명과의 접촉, 진동 또는 온도는 저온에서 더 잘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진동 맞다, 그죠? 큰 변화가 없는 연속 동작 맞고요. 섭씨 21도 이하니까 저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헐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복성, 연속성 작업에서 생기죠. 그래서 아닌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할 때 해결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 A 집단하고 A팀과 B팀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심한 갈등이 있어요. 이때 경쟁을 더 자극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죠. 이건 틀렸죠. 그죠? 문제의 공동 해결법을 토의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스트레스 줄일까? 토의하는 거 좋겠죠? 집단 구성원 간 직무순환. A팀에서 하던 일을 B팀이 맡아보고요. B팀의 일을 A팀이 해보고 이렇게 순환함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겠죠. 새로운 상위의 공동 목표. 팀 간의 목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공동 목표, 더 나은 상위의 목표를 설정해 줄 때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장에서 소음 수준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소음계의 첨가 보정 회로는 A 특성으로 한다. 맞죠? 그죠?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빠른이 아니라 느린 상태로 해야죠. 2번 틀렸습니다. 소음계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시치가 바로 측정 지점에서의 소음 수준이 됩니다.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압이 120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 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 횟수를 측정한다. 그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넘어갈게요.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산업위생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직업병을 판정하는 분야도 산업위생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직업병 판정은 산업의학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작업환경 관리는 산업위생의 중요한 분야다. 맞죠, 그죠? 유해 요인을 예측하고 인지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학문이다. 맞고요. 근로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건강장애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2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염물질이 흡착관의 앞층에 포함된 다음에 뒤층에 흡착되기 시작되어 기류를 따라 빠져나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뒤층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간다. 그죠? 이러한 현상을 파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설명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유해물질과 농도 단위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퓨문 ppm이나 mg per 미터의 잠승 맞습니다. 성면 틀렸죠, 그죠? 성면은 개 per 센티미터 잠승이라고 해야 됩니다. 증기는 ppm 또는 mg per 미터의 잠승. 습구 온도 지수는 도시, 그죠? 맞습니다. 해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분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과 계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검출한계는 어느 정해진 분석 절차로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물질의 가장 낮은 용도나 양이다. 그죠?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나 양이 검출한계다. 맞고요. 정량한계는 어느 주어진 분석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이다. 맞죠? 그죠? 회수율은 첨가량 분의 분석량 곱하기 100이다. 맞습니다. 탈착 효율은 분석량 분의 틀렸죠. 분석량이 분석했는 양이 아니라 집어넣는 주입량 중에서 얼마만큼 탈착되었냐라는 건 얼마만큼 검출이 되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입량분의 검출량 곱하기 100이 탈착 효율이죠.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실기까지도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공식 2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자주 출제됩니다. 산을 쉽게 용해됩니다. 입자산 물질의 중금속을 채취하여 원자음광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당하고요. 성면의 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도 이용됩니다. 라고 했다. 그죠? 자, MC 중석은
산에 쉽게 용해되고 물을 흡수해서 중량 분석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쉽게 용해되고 금속을 채취해서 원자 흑강법으로 분석하고 성면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 채취에 사용되는 건 답은 1번의 MC 막 여과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물질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동상 가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 가스는 바로 1번의 헬륨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기억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관련 고시가 변경되어서 그전에는 실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던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내용은 고시에서 삭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사한 내용을 하나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열 측정을 위한 습구 온도 측정 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일단 고시의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온과 기습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에 5분 이상 기다린 다음에 측정합니다. 기온이나 기습을 측정할 때 온도나 습도는 기기의 안정 때문에 기기를 5분 이상 기다리고 측정하는데요. 흡구 온도는 흡구 직경이 15cm일 때는 25분 이상, 흡구 직경이 7.5cm일 때 또는 5cm일 때는 5분 이상 기다리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와 습도는 5분 이상 기다리고 측정하는데요. 흡구 온도는 흡구 직경이 15cm일 때는 25분, 흡구 직경이 7.5나 5cm는 5분을 기다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 내용 참고하시고 위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하다. 그죠? 우리나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없는 것은 있습니다. 성면은 노출 기준이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0.1개가 노출 기준이에요. 있다, 그죠?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 있죠? 고온은 우리 WBGT, 그죠? 요 고온에 대한 노출 기준, 온도가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없는 건 뭡니까? 현재 진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소 농도 측정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작업 시간 동안 측정하여 시간과 중 평균치를 산출한다. 다시 말하면요. 산소를 8시간 작업 측정했는데 한 1시간 동안은 15%였고 나머지 21%였고 나머지 25%였어요. 평균을 냈더니만 한 18% 산소 결핍이 아니다.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소 농도 측정기는 작업하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요. 작업하기 전에 측정했더니 15%네요. 이거는 산소 결핍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때는 환기를 해서 농도가 18%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 농도를 갖다 시간과 중 평균을 낸다라는 건 잘못됐죠. 그때 산소 농도를 가지고 18% 이상 유지가 되도록, 얼마였죠? 18% 이상 23.5% 안에 들어가는 적정 농도가 되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측정기를 보정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거 좋겠습니다. 자동 측정기 또는 검지기에 의한 검지관 측정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측정은 공기를 채취관으로 측정기까지 흡인하여 측정기 내에 부착된 센서로 산소 농도를 검출하는 채취식과 센서를 측정 지점에 투입하여 검출하는 확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밑에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채취 방법 중에서 직경 분립 충돌기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간단하고 소요 비용이 저렴하다 했는데요. 요거는 틀렸죠, 그죠? 직경 분립 충돌기는 시료 채취 준비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료 채취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호흡기 부분별로 침착된 입자 크기 자료를 추정할 수 있고요.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의 크기별로 분포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죠? 틀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삼각형 하겠습니다. 순수한 물 1.0리터는 몇 몰인가 했는데요. 이거는 계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물 1리터가 몇 몰인지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실 분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55.56몰, 55.6몰이다. 기억하고요. 이 계산 자체가 실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계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 반드시 알아야죠. 이런 건 그죠? 실기에도 단골입니다. 옥내 작업 환경의 자연 습구 온도가 30도, 흙구 온도 20도, 건구 온도 19도실 때 습구 온도 지수는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옥내는 뭐가 없죠? 태양 없죠? 뭐를 빼라? 건구를 빼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건구를 빼면 되죠. 자, 그래서 공식은요. WBGT는 옥내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고요. 플러스 0.3 곱하기 흙구 온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30 플러스 0.3 곱하기 흙구 온도 20도씨 하시면 27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시료 채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자 이러고 수립을 하려면 일단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유해 인자의 특성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유해 인자들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작업하는지 근로자들의 작업 특성을 알아야 어떻게 채취할지 요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과 공정의 특성, 이 작업장에서 어떻게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되며 어떤 형태의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지 알아야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배기 장치의 특성은 해당되지 않죠. 그죠? 이렇게 3가지 해당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니까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죠?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별표를. 톨루엔을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2리터 퍼 분으로 30분 동안 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활성탄의 앞층에서는 1.2mg, 뒤층에서는 0.1mg씩 검출이 되었습니다.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는 약 몇 mg per m의 상승인가 라고 했고요. 탈착 효율은 100%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계산하라는 게 mg per m의 상승이니까요. 단위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먼지의 질량 mg이다. 그죠? 앞층에서는 1.2고 뒤층에서 0.1mg이 검출되었으니까 총 질량은 1.2 플러스 0.2. 그죠? 위에는 mg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미터 삼승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이게 주어졌다. 그죠? 그래서 1리터는 이제 아시겠죠?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이제 미터 3승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밑에 퍼 분이 있다. 그죠? 요거는 곱하기 뭐 해야 된다? 분을 곱해줘야 분이 약분되고 미터 3승만 남게 됩니다. 몇 분? 30분 동안 채취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216.67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실기에도 간혹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및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의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그죠? 변동이 작다라는 건 얼마만큼 값이 정밀한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변동이 작으면 뭐하다? 정밀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밀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35번 실기까지 자주 나옵니다. 음력이 1.0W다. W가 주어졌고요. 작은 점 음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거리가 50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레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다. 그죠? 자, 와트와 일단은 와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음력 수준이죠. PWL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PWL은 기본인 10 곱하기 로그였습니다. 그죠? W0분의 W인데요. W0의 값은 이제 암기하시겠죠? 10의 마이너스 12승와트죠. 현재는 얼마다? 1와트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120 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하라는 게 음향 파워 레벨 또는 음력 수준을 계산하라 했다면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뭐를 물었는지 볼게요. 음압 레벨은 얼마인가? 다시 말하면 SPL이 얼마인가 계산하라라는 거다. 그죠?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500m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PWL과 SPL의 관계, 그죠? 요거죠. 무지항성 점음원 자유공간에 있을 때 SPL은 PWL-20 곱하기 로그 R, 이게 떨어진 거리다. 그죠? 마이너스 11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L은 PWL은 금방 계산했죠. 그죠? 12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떨어진 거리 500 마이너스 11, 요거 계산하시면 55.02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그죠? 1차 표준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로타미터는 유량을 측정하는 1차 표준 기구다라고 했는데요. 자, 로타미터 뭐였나 기억해 볼게요. 2차 표준 기구, 2다, 그죠? 열 할 때는 열성 기류계, 로 할 때는 로타미터. 다시 말하면 로타미터는 2차 표준 기구죠. 2열로 걸어가는 할 때 건식 가스미터였고요. 습관 테스트 하는 할 때 습식 테스트 미터. 그죠? 오리 그랬죠? 오리 피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2열로 걸어가는 습관 테스트하는 오리, 이게 2차 표준 기구였고요. 1차 표준 기구는 1차 표준 기구다. 그죠? 비누로 할 때 비누 거품 미터, 폐활량 재고할 때 폐활량계. 자, 1차 비누로 폐활량을 재고요. 이거를 가스 치환해서, 그죠? 가스 치환병이고요. 유리 흑연 목였더니, 그죠? 유리 피스톤미터, 흑연 피스톤미터 들어가고요. 피토했다, 피토 튜브죠. 그래서 1차 비누로 폐활량 재고, 가스 치환하여 유리 흑연 목였더니 피토했다. 이게 암기법이었거든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벌써 답을 찾았죠, 그죠?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피토 튜브는 기류를 측정하는 1차 표준 기구다. 피토했다. 맞잖아요, 그죠? 물리적 크기에 의해서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게 1차 표준 기구입니다. 맞고요. 펌프의 유량을 보정하는데 1차 표준으로 비누 거품 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비누 거품 미터 1차 표준 기구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별표 2개 붙여도 되겠네요. 이거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각형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1리터에 5mg을 함유하고 있는 카드뮴 용액의 흑강도가 30%였습니다. 투강도가 60%일 때 카드뮴 용액의 농도는 얼마인가 C를 구하라는 건데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1리터에 5mg을 함유하는 카드뮴 용액의 흑강도가 30%다라고 했습니다. 자, 흑강도의 공식 A는요, 로그 투과율분의 1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K죠. 상수 곱하기 농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흑강도가 30%일 때의 요 상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K를. 로그 투과율분의 1은 K 곱하기 C니까요. K는 하면 C분의 로그 투과율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C는 얼마냐면 1리터에 5mg을 함유했다라고 했으니까 5mg per 리터가 바로 농도가 됩니다. 분의 투과율이 지금 흑강도가 30%였다는 건 투과율은 1 마이너스 흑강도니까요. 투과율이 0.7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로그 0.7분의 1 이걸 계산하면 상수가 나와요. 0.031이 나옵니다. 요까지 조건을 가지고 상수를 구했는 거예요. 두 번째, 투강도가 60일 때 농도를 계산하라. 그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요식을 이용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죠? 로그 투과율분의 1은 K 곱하기 C거든요. 그러면 C는 하면 K분의
로그 투과율분의 1 되겠죠. 그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K, 금방 곱했죠? 계산했는 상수분의 로그, 이제는 투과율이 얼마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투강도가 60%다 했으니까 투과율 0.6이 되는 거죠. 그죠? 0.6분의 1 해서 C 농도를 계산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볍게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시던가 정이 어렵다 하시면 가볍게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8번, 네. 여과에 의한 입자의 채취 중에서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바뀔 때 입자상 물질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원리.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요. 제가 이 좌석에 딱 앉아 있잖아요. 예, 차가 계속 앞으로 달렸기 때문에 내 몸도 앞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정거를 탁 해버리면 내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차는 정지했는데 몸은 앞으로 가려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쑥 넘어가죠.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원래의 운동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바뀔 때 입자상 물질은 원래 운동하던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자, 요거를 관성 충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9번은 실기까지 준비합니다. 공기 흡입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시료 분석에 대한 오차가 주어졌습니다. 누적 오차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누적 오차는 루트 하시고요. 각 값을 제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루트하고 첫 번째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활성탄으로 시료 채취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탈착 용매는 했습니다. 바로 이황화탄소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체크하신 문제들, 그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